안녕하십니까. 유니캐스트 김동현 부사장입니다. 인텔과 유니캐스트가 준비한 올쇼 TV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세이프티 앤 서베일런스 마켓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텔의 X86 플랫폼 및 엣지 AI 제품에 대한 소개로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인텔 DSS 솔루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텔 코리아 김동훈 상무께서 인텔 DSS 솔루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니캐스트 오세창 부장께서 다양한 인텔 제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텔 DSS 솔루션 에코 파트너인 이노뎁 김평강 선임께서 DSS 마켓 상황과 이노뎁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텔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텔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텔 코리아에서 파트너 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에 또 참석해 주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즘에 많은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처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인텔이 그러면 인공지능에서 엔드포인트부터 엣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까지 어떠한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서베일런스 시장에 대해서 엣지 AI가 어떻게 협업이 되면서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엣지 AI 인공지능 제품군 중에서 인텔이 지금 현재 출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인텔의 비전 가속기에 해당하는 비전 프로세서인 VPU 그리고 CPU, 커스텀 CPU에 해당되는 FPGA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 프로세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개발자분들이 개발을 하실 수 있는 저희가 딥러닝 추론 툴을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비노 툴킷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인텔에서 엣지 AI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저희들이 파트너 분들이나 고객분들한테 기술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텔은 다양한 클라이언트 PC부터 IoT, 데이터 센터, 메모리, 그리고 FPGA까지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전부 다 AI적인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지금 현재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보시는 화면에 왼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클라이언트 컴퓨팅은 결국 이제 PC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PC에서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는 내장 그래픽 카드만 지금 출시를 했는데 내년 초부터는 저희가 외장 그래픽 카드까지 지금 현재 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데이터 센터용 GPU 카드를 저희가 내년에 또 출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메모리 솔루션 부분은 저희가 옵텐이라고 SSD보다 3배 정도 더 빠른 그런 제품을 지금 현재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IoT 부분에 해당되는 그 모비디우스 비전 프로세서 부분과 그리고 보시는 화면의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아리아 10이라는 FPGA 제품을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텔이 내놓는 이런 제품군들이 이 제품군을 통해서 제조사나 아니면 총판, 리셀러분들,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솔루션 업체들, 클라우드 업체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고객분들이 직접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을 저희 인텔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금 현재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엣지 AI에 대한 기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선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예측한 부분인데 기존에 예측한 부분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엣지 인공지능에 대한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매년 25% 정도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결국 엣지 컴퓨팅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엔드포인트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는 엣지 컴퓨팅에서 클라우드로 보내고 필요 없는 데이터는 필터링을 해주는 역할을 엣지 컴퓨팅이 네트워크 인프라와 함께 담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엣지 컴퓨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막에 나온 내용처럼 네트워크의 대역폭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의 리스폰스 타임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가는데 엣지 컴퓨팅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서베일런스 DSS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폭주를 하고 있는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로 2013년도에 4,600만 개의 CCTV 카메라가 지금 2018년에 한 5년 사이에 거의 3배 이상의 숫자로 늘어났고 또한 기존의 CCTV 카메라뿐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CCTV 카메라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IoT 시장 전체를 봤을 때 디지털 서베일런스 시장이 다른 리테일이나 아니면 어떤 팩토리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엣지 AI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엔드포인트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인텔이 어떠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비전 프로세서에 해당되는 저전력의 VPU인 저희가 이제 모비디우스 제품군이 CCTV 카메라에 장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데이터 센터 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온 프로세서와 함께 내년에 출시될 서버 GPU 그리고 딥러닝 어플라이언스에 해당되는 에이직의 하바나 어플라이언스가 있고요. 또한 FPGA가 저희들이 출시를 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는 엣지 컴퓨팅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인텔이 기존에 갖고 있는 아톰 프로세서나 아니면 코어 CPU, 제온 CPU 외에 비전 가속기에 해당되는 크게 두 가지 제품군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비디우스 제품군인 비전 프로세서 VPU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레이턴시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FPGA 제품을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저희가 엣지에서 저희 인텔이 제공하는 그런 인텔의 비전 가속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인텔에서는 밑에 설명이 되고 있는 오픈비노라는 툴킷을 통해서 실제 개발자분들이 직접적으로 개발을 해서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은 저희가 모비디우스 VPU의 새로운 버전인 내년 초에 저희가 출시될 코드명 킨베이 제품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명 킨베이 제품군은 저희가 새롭게 만든 그런 모비디우스 제품군으로서 높은 메모리 대역폭과 저저역 2W 이하의 어떤 그 모비디우스 VPU 제품군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엣지에 장착이 되고 또한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킨베이 제품군은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에 따라 보시는 화면에 PCI 타입도 있고 M.2 타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폼팩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비디우스 VPU 제품군이 실제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상용화된 제품군 몇 가지를 예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일반적인 산업용 카메라 제품군뿐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홈에서 쓸 수 있는 시큐리티 용도로 쓸 수 있는 카메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드론에도 저희가 모비디우스 칩셋이 들어가서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고요.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인텔 코리아에서는 저희들이 그 VMS나 아니면 MVR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이노덱과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제품군을 지금 현재 출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비디우스의 딥러닝 추론 기능을 충분히 업무에 활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하드웨어, 비전 프로세서에 해당하는 그 모비디우스 제품군과 그리고 FPGA 제품군, 이 두 가지 제품군을, 하드웨어 제품군을 개발자분들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툴킷이 저희 인텔에서 제공하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오픈비노라는 이제 툴킷입니다. 이 오픈비노 툴킷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카페라든지 오닉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등 다양한 그런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컴퓨터 비전에 해당되는 오픈소스인 오픈CV나 오픈CL 같은 다양한 또한 라이브러리들도 저희가 인텔에서 지원하는 오픈비노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픈비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텔에서 나오는 모든 인공지능 제품에 대해서 딥러닝 추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오픈비노 2020 릴리스가 됐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는 오픈비노 샘플들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오브젝트라든지 사물, 자동차, 그리고 다양한 부분이 저희가 샘플 프로그램들이 지금 오픈비노 툴킷 안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공되는
샘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하시기 전에 샘플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시기 전에 작성하시기 전에 샘플 오픈비노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샘플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픈비노의 빠른 성능, 그 다음에 최적화된 호환성을 체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인텔의 비전 프로세서와 함께 오픈비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만드실 때 저희 인텔 코리아에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파트너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테스트를 하실 때 VPU라든지 아니면 엣지에 필요한 어떤 게이트웨이가 필요하시면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뭐 파이럿이나 POC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비노 툴킷에 대한 교육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사례가 만들어졌을 때 저희들이 이거를 사용자 모델을 개발하는 것 또한 저희 인텔 코리아에서 파트너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인텔은 인공지능 중에서 엣지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CPU 외에 비전 프로세서에 해당되는 그 VPU, 또한 FPGA, 또한 다양한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그런 하드웨어 플랫폼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인텔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하드웨어 제품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발하실 수 있도록 오픈비노 툴킷 또한 제안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개발하실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인텔 코리아와 로컬에 있는 파트너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AI 엣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캐스트에서 인텔 기술지원 담당하고 있는 오세창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인텔 프로드에 대한 설명 및 인텔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들 수 있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인텔에서는 크게 세 가지 조직으로 좀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DPG라고 그래가지고 데이터 플랫폼 그룹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저희 이제 서버용 CPU에서 많이 쓰는 제품을 만드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CCG,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 PC나 노트북에서 많이 쓰는 CPU를 만드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IoTG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오브 싱즈라는 그룹의 제품군들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제품군들은 따로 특별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DPG나 CCG에서 양산되는 CPU 중에서 몇 가지 SKU 제품 프로덕트를 선별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베디드에서 많이 쓰이는 IPC용으로 이제 제품이 나오는데 그 제품의 특성은 기존에 이제 DPG나 CCG에 나오는 CPU보다 차이점은 라이프 사이클이 롱텀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U에 대한 릴라빌리티가 높여가지고 온도 스펙을 높이는 산업군에서 인더스트리 쪽 산업군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텔은 이런 CPU 제품뿐만 아니라 그 하드웨어 제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또는 그 카메라 제품이라든지 AI 솔루션에서 많이 쓰는 어떤 프로덕트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서두에 저 인텔의 그 김동원 상무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후에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인텔이 메모리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로 일부 낸드 플래시를 넘기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인텔은 3D 낸드라는 특별한 그 제품의 스토리지 메모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쪽 넘기시면은 제가 첫 장에 말씀드린 그 DPG라는 그룹에서 나오는 서버용 그 제온 CPU라는 이름으로 CPU가 있는데요. 장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좌측 쪽에는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라고 하고 제일 하이엔드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들급으로 인텔 제온 E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주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그 로엔드급 서버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맨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제온 D 인텔 아톰이라는 프로세서가 있는데요. 제온 D는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앞전에 말씀드린 CPU, 제온 CPU들은 주로 이제 CPU 플러스 코어 CPU 플러스 칩셋이라는 I/O 페리페럴 투칩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마지막에 오른쪽에 말씀드리는 인텔 제온 D랑 인텔 아톰 프로세서는 그 CPU 코어랑 칩셋이 하나의 SoC 원칩으로 제공하는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좀 디테일하게 인텔에서 하는 제온 서버 CPU에 대한 로드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일 하이엔드 멀티소켓 그 스케일러블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하이엔드급은 8개의 소켓, 그러니까 8개 소켓이라는 건 up to 8 소켓이라는 거는 8개의 CPU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구성할 수 있게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 퍼포먼스 2S라는 거는 2CPU를 통한 2S 소켓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물론 이제 그 제일 낮은 급 엔트리라든지 미들급에서는 하나의 CPU로 시스템 하나를 구성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현재 양산되고 있는 거는 제온이라는 펄리 플랫폼이라는 게 양산되고 있고요. 향후 내년부터는 아마 휘틀리라는 플랫폼에 새로운 10나노대 아마 그 제 CPU가 양산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인텔 14나노대로 지금 양산하고 있습니다. 첫 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어떻게 구성하는지 블록 다이어그램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2CPU를 쓴 2소켓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인텔의 UPI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할 수 있게끔 하고요. 물론 거기에는 CPU 하나당 원래 칩셋이 하나가 붙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은 2CPU에 칩셋 하나만 구성을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좌측 우측에 지금 블록 다이어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메모리 스피드라든지 그다음 PCI 스펙, USB 포트 스펙, SATA 이거는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대로 이런 펑션들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거는 주로 일반인들이 말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이라는 PC인 건데요. 제온 E 프로세서를 사용해가지고 그 로엔드급의 워크스테이션 퍼포먼스가 높은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PC보다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PC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비디오 플레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워크스테이션 PC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어떤 개발자들이 더 높은 그 작업을 할 때 성능이 업된 그 PC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게이밍이라든지 아니면 3D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메모리 앤 스토리지라는 그 장이 있는데요. 인텔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낸드 플래시는 최근에 뭐 정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낸드라는 제품군은 SK 국내 SK 하이닉스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텔의 특별한 3D 낸드라는 기술의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기 보시면은 두 번째 그 피라미드 형식에서 위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은 퍼시스턴트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3D 낸드 메모리인데 이 특성은 어떤 거냐면 얘는 D램 또는 스토리지를 세팅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인 바이오스 세팅에 따라서 용도를 유저들이 그 변경해서 쓸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의 메모리라고 보실 수 메모리라고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인터페이스는 인텔 X86이라는 CPU에서만 제공된 인터페이스에 같이 PCI 포트를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IoTG가 그룹이 있는데요. IoTG는 아시겠지만 일반 인베디드라고 많이 불러가지고 산업군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DIG, 사이니즈 이런 여러 가지 일반 유저들이라든지 서버라는 어떤 그 데이터 센터 쓰는 게 아니고요. 일반 산업군에서 많이 쓰는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또는 워크로드 관련된 그 엣지 요즘에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이라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전 머신 최근에 이제 AI 솔루션 해갖고 비전 머신 쪽으로 해가지고 AI라는 어떤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 쓰는 제품군도 Io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IoT는 아까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DPG나 CCG에 있는 제품들이 일부 넘어와서 이제 IoTG가 되는데요. 로드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IoTG에도 서버, 클라이언트, 엔트리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종류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서버에는 제온 SP, 제온 D,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CPU 코어, PC 코어라고 PC CPU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는 S 시리즈, H 시리즈, U 시리즈가 있습니다. S 시리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켓 타입의 CPU고요. H 시리즈, U 시리즈는 패키지가 BGA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온보드 시킬 수 있는 소켓 없이 온보드 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H하고 U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H는 투칩 솔루션이고요. U는 SoC 원칩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U는 우리가 흔히 쓰는 노트북에 많이 쓰는 CPU고요. 여기 보면은 이름들이 플랫폼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녹색으로 표시되는 데는 양산 중인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디벨롭먼트라고 나와 있는 용어는 곧 내년 초나 내년 뭐 상반기에는 양산 제품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관련된 차이점은 다음 장에서 저희가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IoT 제품으로 이제 만약에 어떤 개발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롱타임으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7년 또는 15년이고요. 인텔은 주로 그 단종되기 1년 전에 이 제품을 그냥 PCN 데이터를 그 커스터머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다음 세대로 문제없이 컨버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인더스트리얼 PC라든지 팩토리 공장에서 쓰는 그런 일반적인 PC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년이나 7년 이상을 쓰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일반 제온 DPG라든지 CCG 제품이 아닌 IoT 제품으로 따로 별도로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장은 커피레이크 CCG PC용 CPU인데요. 커피레이크 리플래시가 최근에 나온 거고 커미네이크에서 커피레이크 리플래시에서 코미네이크로 최근에 양산되고 있는데요. 이 표를 장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CPU라든지 G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I/O들이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픽처들도 생기고 있고요. 이런 장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장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그 CPU 중에서 제일 엔트리급의 그 아톰이라는 플랫폼의 제품이 있는데요. 현재는 아폴로 레이크가 현재 양상 중이고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 이제 엘카트 레이크라는 이제 아톰 계열의 플랫폼 CPU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CPU의 공정이 14나노에서 10나노로 바뀌는 부분, 그냥 그래픽이 젠 9에서 젠 3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메모리가 그 LPDDR4X라든지 여러 가지 스피드가 많이 좀 발전된다는 거, 인밴드 CC라는 메모리를 기능 펑션을 지원하고요. 패키지는 당연히 이런 14나노 10나노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볼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IO들이 많이 추가돼가지고 볼수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존에 1296에서 1493으로 볼수가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펜드 IO라든지 뭐 PCI 스펙, 그냥 USB 스펙, 제일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U 캐퍼빌리티 해가지고 많은 내용이 차이가 있죠. 현재 나와 있는 아폴로 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 빈 공간이 있는데 지금 엘카트 내년에 새로 나올 제품들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더넷 컨트롤러 같은 거 많이 쓰게 되는데 일단은 인터그레이티드 2.5기가짜리 이더넷 맥이 세 포트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 쪽에서 많이 쓰는 TSN 기능이 가지고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끔 그런 인터페이스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아토미아 플랫폼으로 개발자를 보게 되면은 파워 쪽으로 많이 PMIC 같은 걸 많이 써가지고 본 프라이스가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구성하기 좀 어려웠었는데 내년에 새로 나올 레카트 레이크나 아톰 플랫폼은 그 안에 피버라고 해가지고 풀 인터그레이티드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들어가가지고요.
그런 파워 설계가 훨씬 더 간단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픽, 인텔은 물론 SoC 같은 칩 같은 경우는 원칩 솔루션은 뭐 투칩 솔루션은 그렇지만 원칩 솔루션, 투칩 솔루션이냐 코어 CPU 플러스 그래픽 코어가 들어가는데 원칩으로 여기 보시면은 그 그래픽 인텔 내장되는 그래픽 코어의 변천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인텔의 UHD 그래픽 630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일부 모델에서는 젠 11, 향후 이제 젠 12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인텔 Xe 그래픽스라는 그 이름으로 그 인텔 코어 내부에 들어간 거 있는데요. 여기 장표 보시면은 EU라는 거는 그래픽 그 퍼포먼스의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 퍼포먼스, 그러니까 FP30이라든지 16을 지원하는, 그 다음에 INT8을 지원하는, 그 다음 픽처가 여러 가지 그 3D 렌더링이라든지 필터 레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픽 관련된 그런 퍼포먼스가 많이 향상된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향상되는 그래픽에서 보면은 이렇게 됨으로써 기존에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라든지 HDMI, 뭐 EDP, 뭐 MIP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들이 기존에 이제 뭐 4K, 8K 이렇게 2K 전되는 게 점점 그 그래픽 코어가 이제 향상이 되면서 포트 수 플러스 그런 그래픽 레졸루션, 디스플레이 레졸루션들이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아마 점점 더 이런 제품들을 이런 그 최근에 이제 그래픽적인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퍼포먼스, 이런 그래픽 코어가 실제로는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AI를 돌리기 위한 GPU를 사용한 AI 솔루션을 돌리기 위한 어떤 한 부분의 이제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퍼포먼스가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AI 알고리즘, 뭐 그런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 GPU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향상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텔에서는 이런 CPU뿐만 아니라 이 CPU를 이용해 가지고 NUC라는 그 미니 PCI의 미니 ITX 사이즈의 PC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이엔드급으로는 홈 오피스라든지 홈 시트 PC라든지 일반 게이밍 PC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이런 그림으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NUC10이라는 거는 11세대 CPU가 장착이 된 거고요. 뭐 그림은 i7, i5, i3까지 다 제공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스펙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 나오는. 그 다음에 인텔 NUC 프로라 가지고 인텔에는 CPU 내부에 vPro라는 기능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vPro는 아시겠지만 원격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솔루션, 인텔에서 제공한 솔루션인데 이 NUC PC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원격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 디지털 사이니지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용, 그 다음에 어떤 그 외부에서 뭔가 그 PC에 뭔가 에러가 생겼을 때 외부 접속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CPU가 NUC 프로라는, 결론적으로 CPU 제공하는 vPro라는 이제 기능이 들어가지고요.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여기도 똑같이 뭐 코어별로 이제 제품이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기본적인 뭐 CPU에 대한 스펙을 나타내는 거고요. 예,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그 장착된 PC도 물론 제공하겠지만 이 케이스가 없는 보드 타입의 그 제품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EU 같은 경우는 이런 인베디드 시장에서 이 케이스 없이 이 보드만 가지고 자사 개발 업체에서 그 케이싱을 따로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별도로 케이스 없이, 물론 케이스 있는 것보다 약간 가격은 좀 다운되겠죠.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제품의 보드 형식 제품도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 NUC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 있는 제품, 그냥 보드만 제공된 제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시스템 레벨이라는 거는 L10부터 L2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보시면 똑같이 CPU, 보드, 메모리 또는 CPU, 보드, OS, 메모리도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제일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10이라는 거는 케이스, 보드, 메모리, 그다음 윈도우 OS까지 제공되는 거고요. 제일 낮은 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L2, 그냥 보드만. 물론 보드만 공급하게 되면은 그 유저는 메모리 플러스 OS는 윈도우가 됐건 리눅스가 됐건 그런 OS를 직접 개발자가 원하는 OS 버전이라는 그런 게 있으면은 탑재해서 개발을 하시면 되는 그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레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텔 제품은 좀 말씀을 마치고요. 저희가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게 이 II라는 저희 이제 파트너사인데요. 대만 파트너사입니다. 이 II도 결국은 인텔 그 제품을 가지고 II 자사 제품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시킨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름은 대만의 II라는 제품이고요. 이 II 그룹은 II도 있고 그 다음에 메디컬 쪽에 어떤 사업부를 가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쪽의 사업부를 가진 여러 가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5가지의 그 그룹으로 그 사업부가 나눠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하고 있는 II는 인더스트리얼 쪽에 타겟팅하는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무스탁이라는 엑셀레이터의 로드맵인데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텔에서 나오는 AI 그 VPU 칩을 통해 가지고 모비드스한 칩을 통해 가지고 모듈화 시켜 가지고 PCI 인터페이스로 그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엑셀레이터 AI 기능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그래픽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칩들을 내놓고 있고 현재 런치된 거는 인텔의 FPG 그러니까 예전에 알타라 했죠. 알테라는 FPG를 써가지고 만든 모듈 그 다음에 현재 인텔이 나오고 있는 VPU 모비드스 하는 VPU 거기 들어간 제품인데 거기는 미디어드 X라는 제품이 현재 양산되고 있고 그 제품이 지금 들어간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그림은 향후 이제 저희가 내년에 킨베이라는 더 하이 퍼포먼스의 그 VPU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제품이 들어간 그 모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I는 이런 제품을 통해 가지고 그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탱크, 플렉스 플러스라는 여러 가지 키트가 제공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 플렉스라는 건 하나의 PC고요. 그 안에 아까 전장에 말씀드린 이런 모듈, 엑셀레이터 모듈이 들어가가지고 그 제품화 시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듈들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런 탱크라는 어떤 제품으로 인텔 CPU 코어 CPU가 들어간 제품 플러스 AI 엑셀레이터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런 NVIDIA 같은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금 보시면 16채널 정도 되는데요. 이 관련해서 사람 감지라든지 차량 감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텔에서 제공하는 오픈비너라는 그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걸 갖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은 플렉스라는 보드에 똑같이 AI 엑셀레이터를 써가지고 페이스 레코그니션, 얼굴 인식 같은 이런 기능들에 대한 제품 솔루션에 쓸 수 있는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II에서 나오는 아톰 CPU를 쓴 아톰 CPU가 엔트리급 제일 낮은 급이거든요. 이 아톰 CPU를 쓴 PC를 가지고 여기서 보면 그 교통 차량 통제라든지 얼굴 인식이라든지 이런 솔루션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게끔 II라는 회사에서 이런 제품이 나왔고요. 유니캐스트는 이 II 제품하고 국내 이제 대리점 파트너여가지고 저희한테 만약 문의가 있으면 유니캐스트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II도 마치고요. 저희가 충분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말씀 못 드리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시간이 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메일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더 정확한 정보라든지 추가한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노뎁에서 인텔 하드웨어 플랫폼 기반의 DSS 솔루션과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평강 과장입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스마트 시티를 중심으로 DSS 마켓과 이노뎁의 기술, 그리고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또 퇴근하여 집에 오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CCTV에 노출될까요? 엘리베이터, 주택가의 상가, 버스와 지하철, 회사, 그리고 식당과 커피숍까지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CCTV 노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83.1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동 중에도 9초에 한 번꼴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자는 시간 빼고는 CCTV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CCTV가 이렇게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범죄 예방과 시설 보호가 주 목적입니다. 초창기 CCTV는 CCTV의 뜻처럼 특정 장소 화면을 특정인에게 전파하는 역할만 하다가 24시간 감시 효과, 원거리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이점 덕분에 방범, 감시, 화재 예방 등 안전을 위한 공공용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뉴욕 경찰이 뉴욕시청에서 가까운 지방자치 건물에 CCTV를 설치한 것이 공공안전을 목적으로 사용된 첫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년 뒤인 1971년 서울의 주요 교차로 12곳에 CCTV를 설치하고 교통관제를 운영한 것이 최초라고 하네요. 2014년 하버드 대학 연구진 발표 조사에 따르면 CCTV 설치 후 범죄율은 지역에 따라 7에서 51%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 국내에서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범죄 발생 건수 감소 및 범죄 검거율 증가 등의 통계 자료가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 예방 및 억제 효과, 범인 발견 및 체포의 용이성 등이 입증된 셈이죠.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CCTV 자료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고, 현재에 이르러 CCTV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렇게 정적인 CCTV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로봇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은 CCTV에 비해 커버리지가 매우 넓어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공공 목적 및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노뎁은 지금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DSS의 핵심 요소인 CCTV와 드론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SS의 핵심 요소인 CCTV 시스템 가운데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스마트 시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CCTV를 포함한 다양한 디바이스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공, 처리, 분석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5G 및 클라우드와 같은 인프라를 통해 타 도시로 전파 확산함으로써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가 서비스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이터가 서비스화하려면 데이터가 데이터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내어 이를 의미 있는 정보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는 스마트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민의 안전 및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의 특성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빅데이터는 3V, 즉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등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빅데이터로 불린 만큼 매우 크고 그 생성되는 속도나 소비되는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디바이스들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그 형식이 표준화되지 않은 이기종의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특성들로 인해서 이를 가공하고 처리하여 원하는 정보를 생성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영상 데이터의 경우 FHD 기준 초당 2mbps씩 저장되며 매우 큰 사이즈와 일반적으로 초당 30fps씩 매우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고,
영상이 생성되는 디바이스 및 그 포맷 형식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노뎁은 10년 이상 해당 업계를 영위하면서 이와 같은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이들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핵심 기술들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뎁은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많은 기술 개발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C스트림은 매우 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압축함으로써 처리, 가공에 많은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석단까지 효율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시는 IOD와 MVNet은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안 영상 특성상 90% 이상의 데이터가 의미 없는 데이터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관제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상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 즉 보호되어야 할 대상, 사람이나 자동차 등 객체가 움직일 경우 이를 검출하고 사용자에게 표출해 줌으로써 관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마지막으로 티어드 AI는 의미를 알기 어려운 영상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의 영상 분석과는 달리 계층형으로 영상 데이터에 접근하여 이 중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존보다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해하고 이 중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술들은 어떤 서버 플랫폼 및 엣지에서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장표는 이노뎁과 인텔과의 협업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노뎁은 센서부터 게이트웨이, 코어 단의 서버 스토리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 기술들을 공유하고 인텔의 실리콘 제품, 즉 CPU나 VPU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양사 간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로 윈윈하는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솔루션들은 지능형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디지털 시큐리티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 스마트 시티에서 추구하는 목표, 즉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텔 기반의 DSS 솔루션들은 어디서 활용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가끔씩 시설물, 전통시장, 건물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소식을 보고 듣습니다. 화재의 경우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크지만 인명피해와 우리의 삶의 경제활동에 매우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노뎁은 IoT 화재 센서, 그리고 CCTV 카메라와 데이터 분석 기술, 그리고 인텔과의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 그리고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MSI 클라우드 기술 등을 활용하여 초기 화재 탐지 및 예방,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IoT 지능형 화재 예방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화하고 현재는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드론 시스템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사고, 재난과 관련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정보 획득 및 연계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서비스를 서울시 서초구와 수원시에서 실증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동영상은 저희 이노뎁의 이다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드론 기반의 영상 관제 솔루션으로서 지능형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객체 탐지를 이뤄내고 이 객체의 현재 위치와 객체의 행위 등 다양한 인지 기술들을 적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스터디를 끝으로 모든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5G,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ICT 환경을 기반으로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노뎁은 여기 인텔 그리고 유니캐스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안정과 보안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솔루션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 형태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